안녕하십니까. 이번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기준 추세와 한국의 대처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 기준이 IEC로 되어 있고 미국의 기준이 NE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기준인 IEC와 NEC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강의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바깥의 그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화, 세계화되는 부분이 어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스탠다드와 규격이 세계화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반드시 보셔가지고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후에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예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대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힘을,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상당히 깊게, 심도 있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강의의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장에서는 세계 기술 기준의 체계와 환경 변화 문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WTO와 TBT 협정의 소개 문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기준 추세와 한국의 대처 방안 문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미국 공사 규정인 NEC를 집중적으로 IC하고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디오 테이프의 특징이 좀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드라마라든지 연속극을 보듯이 편안하게,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교재 없이 보시지 말고 반드시 저희들한테서 배포가 된 교재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교재를 눈으로 보시고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메모하시는 것이 강의의 어떤 효과에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재를 지참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전체 목차는 이렇고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선 배경으로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WTO라는 거는 지금 전번에 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트라는 거는 무역에 대한 자유, 어떤 그 무역 그 관행을 자유롭게 그 국가 간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자는 그런 협정이라고 하면 그 협정 가지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WTO라는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세계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망라해가지고 협정을 출범시킨 것이 이 WTO입니다. 여기에서는 TBT 협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관련되는 기술에 관련되는 협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1995년도에 가입했고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1999년 5월 현재 WTO에 가입을 해서 TBT 협정에 협정국으로다가 조인한 나라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특별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이 규정이 개발도상국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외사항을 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협정에 이행을 해줘야 되는 당사자로서, 당사국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의 주안점은 뭐냐면 경제활동을 국제화하고 완전히 무국경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국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딩, 무역을 하는데 기술에 관련되는 코드라든지 스탠다드가 달라가지고 어떤 배리어를 만드는 것 같은 것들은 좀 제거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이 WTO의 협정의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강대국의 코드 파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런데 그 물살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뭐 그렇지 못해요. 이건 뭐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프랑스, 독일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드에, 이 협정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TPT 협정에 대한 거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기준을 갖다가 세계적으로다가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은 DIN, 영국은 BS, 일본은 GIS, 한국은 KS, 미국은 뭐 니마라든지 NEC라든지 AP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드를 어느 나라나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드에 의해서 물건이 생산되면 이 물건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TV 광고에 보게 되면 뭐 삼성이 만들면 세계 표준이 됩니다. 그 광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발명 특허를 하고 각 우수한 기술이라도 세계 표준화를 시키지 못하면 일단 그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1차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게 되면 뒤에 어떤 잭 같은 경우라든지 프로가 있으면 그것이 세계 코드화된 세계로 공인된 코드의 규격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만약에 들어가는 잭이 다 다르면 아무리 이 컴퓨터를 잘 만들어도 그 잭을 또 꽂는데 아답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세계화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 기준령, 내선 규정, 무슨 여러 가지의 그 잡다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 3년에서 5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세계 코드화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코드를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대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케팅의 첫째 조건은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마케팅의 첫째 조건은 코드와 스탠다드를 일치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코드와 스탠다드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그 모양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물건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코드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러면 예에서 우리의 고유전압을 가지고 있다. KSA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전압을 가지고 있다. 이 고유전압으로다가 220에 380볼트로 모든 가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다 내놓을 때 세계 전압에서 이 전압을 안 쓴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우리나라가 관계없어. 우리나라 쓰는 데는. 근데 이 전압으로 해가지고 외국 나라 보고 니를 이 전압으로 사. 근데 그 전압은 세계에서 없어져 버렸어. 이래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코드만 어디 보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점진적으로 이걸 일치시킨 것이 이 TPT 협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술이 진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룰에서 움직이자는 것이 세계적인 그 코드의 배경이다. 그래서 지금 WTO 협정의 발효에서는 지금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자료에서 봤지 세 번째 보면 가트 협정에서 정리 안 되는 부분, 가트 협정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 WTO에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수산물 시장 개방되기 전에 우리 농민들은 그 개방이 되면 지금 그래도 지금 농촌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면 농수산물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논리만을 개발했지. 그러면 개방이 됐을 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럼 세계화가 됐을 때 우리 농민들이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거를 연구 모델을 연구를 했어야죠. 네? 그래서 소장로로 돼 있는 거를 대단히 시켜가지고 대단히화 시켜서 비행기를 씨 뿌리고 어떤 트랙터로 갈고 해가지고 과학적인 용농을 해서 쌀을 생산하게 되면 한 가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1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8만 원, 9만 원에 생산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농수산물 시장은 절대 개방 안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 개방됐다는 얘기는 뭐냐? 가트에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서명을 했다 이거예요. 서명한 내용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농민들을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미국에서 못하게 만약에 하거나 유럽에서 못하게 하면 내정 간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정 간섭이 아니고 가트로다가 일단 서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금을 못 주는 겁니다. 못 주니까 당연히 쌀값 비싸지고 외국 쌀값 싸니까 외국 쌀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져봐야 팔리지 않고 못 남기는 거죠. 지금 이거 농산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술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이런 꼴이 안 나려면 대비를 미리 하자 이거예요. 대비하는 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코드를 빨리 들여다가 그러면 우리가 세계화 가는 방향은 어떻게 갈 거냐? 그럼 우리 산업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죠. 우리 기술자들은 어떤 대비할 거냐? 농민들이 정부가 왜 농산물 못 막아줬냐? 그만 원망하면 있으면 안 된다. 이미 5분 됐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의식이 개조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농법을 만들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연구해야죠. 저는 그래 가지고 똑같은 룰에서 싸웠을 때 우리의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술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 영국과 똑같은 룰에서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만들고 우리 기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선진국과 동등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좋다 이거죠. 또 개발도상국을 선진국과 똑같이 바로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주겠다 이거죠. 그 기간 이후에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그 기간 이후에는 선진국과 똑같이 룰을 적용하겠다고요. 룰을 적용 안 하면 그때 우리가 안 하면 그때는 WTO 제소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협정의 개요의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 보는 유인물의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지금 화면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슈 협정의 WTO 협정의 내용에 보게 되면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TBT. 농수산물은 GATT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코드를 갖다가 이 세계적인 코드에 맞추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인 장벽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환 문제라든지 어떤 KS 기준 다르고 GS 기준 다르고 니마 기준 다르고 달라가지고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장벽을 일으키는 요인을 우리 자신도 없애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서명한 것이 지금 TBT 협정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미 서명했어요. 지금 중국이 이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안 들어오고 조금씩 밀어가고 있던 거예요. 예? 그 중국이라는 시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중국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시장을 들어가려면 일단 중국이 일단 WTO에 들어와가지고 같은 룰에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WTO에 일단 중국이 들어와서 서명을 해라고 자꾸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만약에 WTO 들어와서 서명을 안 하면 당신네 중국 제품이 우리 WTO 들어온 나라에 상품을 파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기점이 언제냐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오히려 들어가서 적극적으로다가 바꿔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골자를 보게 되면 뭐냐면은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서 기술 기준해 보시면은 수입 제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이 TBT 협정 2장 1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기술 규제가 국제 표준을 기초로 할 것, 성능을 기초로 하는 것이 기술 규제 세계 기준일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 제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보세요. 만약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120V에 208V에 대한 120에 208V의 세계 전압으로다가 뭐 드라이 클리닝기라든지 오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가 제품을 갖다 파는데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못 판다. 전압이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입 제품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압도 바꿔야 돼요. IC에다 물어보면은 자율이라고 그럽니다. 자율이라고. 그런데 안 바꾸면 안 바꿀수록 더 안 바꿀수록 우리한테 불리해. 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그렇지만 그 강제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여기는 말이에요. 수입 제품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뭐 공사를 하거나 무슨 물건을 뭐든 제품을 파는데 우리 KS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당신네 제품이 우리한테 안 맞는다. 어?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규제다 이거죠. 이제 어느 년도까지 이후에는 대개 지금 2003년, 선진국은 2003년을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95년도 들어가가지고 벌써 지스 1999년도 판에 벌써 바꿨지 않습니까? 바꿔나가잖아요. 예? 다음에는 국제 표준으로 국내 표준을 전부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미 지금 시도된 것이 여러분들이 ISO 1001, 1002, 1003 시리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에서 만약에 외국에다 팔려면 현대에서 되어 있어요. ISO 9001 시리즈부터 2, 3 해가지고 설계서부터 계획, 그 다음에 뭐 시험, 판매까지를 전부 시스템을 국제화된 ISO의 스탠다드로 한다는 인증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미국 수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ISO 인증에 대한 그 스탠다드를 안 하고 우리 한국 스타일의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넘보고 살아. 일본 보고 살아.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돼요? 제품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벌써 ISO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ISO 인증서를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이나 기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 안전, 그 전기, 토목, 건축 전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리무브를 하는 것은 이건 큰 흐름이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어? 그런 흐름에서의 우리 그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읽고 대비를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무역 정책 및 조치 내용에 보면 각국의 표준 및 인증 제도가 시장 개방을 장려하는 거고, 그래서 ISO나 IEC 등의 국제 표준과 인증 제도를 채택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익이겠냐 손해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제가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량 규모에서 16위인가 이렇게 차지한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수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탠다드를 세계화를 가지고 있어야 수출이 강한 거지. 에? 그러면 수입도 되죠. 그렇지만 수입하는 양하고 수출하는 양을 비교하면요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많아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도 자유스럽게 오픈을 시켜놓고 우리가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수출은 뭐예요? 제품 수출서부터 이제 기술자들도 수출을 해 나가야 돼. 이제는 사우디 옛날 중동에 가가지고 노동 품팔이 하는 그런 수출이 아니고 정말 엔지니어들이 나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수출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그 스탠다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WTO의 투명성 확보에 이 조약을 사인을 해놓고 심각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WTO에다 통보하고
거기에 제소하고 그래서 무역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그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협의된 사항입니다. IC의 그 국제위원회에 우리가 활동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미미하다. 그러니까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산하에 거기에서 테크니컬 커미티에 아마 한 개 부서만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활동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가서 말이죠. 그 각 테크니컬 커미티 뭐 TC64 뭐 해서 뇌면 뇌 테크니컬 커미티 전선이면 전선 예? 각 커미티에 우리 전문 기술자들 업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규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들을 계속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봐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즉시 그거를 전파를 시켜 가지고 각 업체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예? 우리 만약에 KS 규격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예? 기술적으로 증명을 시켜서 규격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예? 현 상태로는 그걸 따라가 가지고 우선 모방을 해서 우리 쪽이 조금만 힘을 좀 키워나가는 수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규격의 표준의 목적을 IC 규격에 갈 수밖에 없는 목적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기 기술의 표준화, 모든 세계 기준의 표준화, 이것이 세계적인 파라다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방향을 가보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요? IEC는 ISO가 탄생되기 전에 벌써 100년이 넘게 전에 IEC라는 전기는 세계 코드를 유럽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코드를 만들었어요. ISO 코드가 만든 그 원천은 어디로 가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로 넘어가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2차 대전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수물자를 자기네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배낭을 만든다. 수통을 만든다. 그러면 수통을 만들 때마다 규격이 다르고 배낭을 만들 때마다 다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군수물자를 만들면서 군수물자를 자체에서 만드는 그 코드를 갖다가 표준화시킨 겁니다. 출발이. 그렇게 시키면서 독일도 표준화시켰고 자기네 군수물자를 표준화시켰고 영국도 영국 군수물자를 표준화시켜 나간 거예요. 어? 그럼 뭐 총에 대한 표준화, 뭐 담요에 대한 표준화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전기는 우선 유럽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유럽 표준화하고 안 하고 이걸 IC 표준화, 어? 국제 표준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표준화, 전기를 국제 규격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한 것이 ISO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 ISO가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ISO에는 전기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ISO 규격에서는 IC 규격을 따르면 표준화된 세계 코드로다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C 국제 규격은 지금 이런 맥락에서 됐는데 실제 IS 국제 규격을 들어가 보면 IS 국제 규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 규격화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사용하는 전압이 같고 세계에 사용하는 표준이 같고 세계에 시공하는 표준, 전기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이런 표준이 만약에 같다고 보시면은 이런 표준이 같다고 보시면은 누가 힘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것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규격을 만들어내는데 어때요? 좀 더 싸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길 거 아닙니까? 싸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싸게 만들어내려면 어떤 제품 이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려면 뭐가 받침이 돼야 되냐면 첫째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 기술력이 받침이 돼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돼. 인력이라는 건 학자를 포함해가지고 기능공까지를 다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우수한 소재가 있어야 돼. 매테리얼.
그 다음에 물류 비용도 이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 관리하는 부분. 이걸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스트럭처. 사회적인 기간산업. 그러면 이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제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품의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자,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똑같은 코드로 가지고 일단 이제 경쟁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물건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단다. 이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럼 세계시장에서 안 팔려요. 세계시장에서 안 팔린다고. 그러면 얘들이 노리는 게 이거야, 이거. 그런데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출을 뭐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임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막고 말이야. 우리 막을 때까지 막아보자. 그게 농수산물 개방 절대 안 된다고 그냥 계속 버틴 게 온 거예요. 오히려 개방? 세계적인 파라다임이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개방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농민들이 사는 방법은 소농작을 다 대형으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다 정책적으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농민들도 뭐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매하고, 이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언제까지 이 기술력을 말해요. 우리 건 KS가 있어서 안 돼. 당신네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내선 규정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막고 있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같은 룰의 코드에서 하게 되면 이제 무역을 하는데 어떤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을 땐 이게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가 이 물건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앞선 나라가 물건을 팔아먹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IEC에서의 전략은 앞으로 세계 코드를 WTO로, 벌써 WTO 협정한 나라가 134개국이면 세계적으로 거의 주요 나라는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단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해가지고 어느 나라는 언제까지 유예하고 선진국들은 언제까지 하고 이런 기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큰 목표점이 뭐예요? 하나로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 서명이 다 돼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걸 안 가려고 우리가 버틴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과감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찰 수 있는 부분이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든지, 우리가 이익에 대한 부분, 우리가 기술자가 또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는 미국의 동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IC를 하면서 미국의 동향을 보냐. 저희들이 왜 미국 NFPA의 NEC 교육기관에다가 우리가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1년 동안 노력을 했냐면요. 국가의 이득은 반드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IEC하고 NEC하고 전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 WTO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미국 사람들이. IEC가 어떻게 가든, GIS가 어떻게 가든, KS가 어떻게 가든, 신경을 안 썼다고요. 그런데 WTO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화한 큰 협정이 만들어졌고, 자기네들이 그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전기는, IEC라는 게 있어. 미국은 NEC라는 게 있는데. 그럼 자기가 이 NEC를 갖다가 IC로 받아들여가지고 IC를 다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그걸 쓰지 않으면 미국 애들도 NEC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NEC 버려야 됩니다. IC 거로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NEC를 버리자니 자기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IC 것보다 상당히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우수하고 아주 월등하니까, 점진적으로 IC를 NEC로 바꿔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껍데기만 IC지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는 영국 BS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IC도 어차피 영국 거단 말이에요. IC 자체가 껍데기는 IC라고 되어 있지만 BS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애들이 이제 IC를 NEC로 다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 바꾸겠다는 것이 말로,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술 대 기술을 가지고 그 규정이 어디가 낫느냐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보는 겁니다. 샘플을 몇 개만 보는 거야.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의 이 테이프가, 이 비디오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서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님들도 보실 거고 관련 학계 관련 공문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보실 거예요. 어? 정말 우리 상당히 깨어나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소화적인 자세, 그냥 미국이 싫어, 그러니까 강대국은 왜 우리가 강대국 노름에 가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세계화되려면, 세계 속에서 강대국이 되려면 과감하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취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다. 이 강의 내용이 바람은 많은 공무원들이 보셔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보셔가지고 정말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아주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에는요, 기준이 강제 규정이 있긴 있어요. 오사.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성에서 만든 안전 기준입니다. 이것은 노사 액트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강제적으로다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정기에서 얘기죠. 이 오사를 말고는요, 지금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ANSI, 그러니까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드에서는요, 우리가 IEEE,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미국 전기전자 학회에서 논문에 발표된 그 스탠다드, 기타, NFP에서 제정한 NFC 코드, 그 다음에 전기는 NEC 코드가 되어 있죠. UL 마크, ASTM, ASME, 니마, 이래가지고 여기서 제정된 자율적인 코드를, 자율적인 스탠다드를 이 ANSI의 표준 규격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인정을 해버리면 정부에서 그거를 그냥 법령으로 인용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소방법이 있다. 그럼 소방법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민간단체인 화재보험협회라든지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제정을 하고요. 이거를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쓰면은 그거 가지고 소방공사를 했으면 국가적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그게 자율입니다, 자율. 강제가 아니라 볼런터리단 말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에요. 자율인데 자율에는 엄청난 무서운 거긴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규제냐? 자, 우리는 KS 기준 안 맞추고 기술기준령 안 맞춰서 만약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형사문제, 민사문제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럼 미국 코드는 자율이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국에 그 건물이 준공이 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미국에다 어떤 미국에 만약 2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요, 이 건물이 다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래서 건축직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이 와서 준공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주가 보험회사에다가 이 건물을 보험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가입 신청을 합니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었다. 배 띄우기 전에는요, 국제선박협회에서 일단 와서 인증을 해줘야 그 로이드라든지 영국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계 배가 뜨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배를 만들지만 그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세계 선박협회에서 와서 인스펙션 해가지고 규격이 안 맞으면 배 못 떠요. 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배 띄는 게 아니라고요. 에? 그럼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등서부터 모든 규격을 세계 코드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세계 규격협회에서 와서 확인해요. 그러면 그 확인이 돼 떨어져야
세계적인 보험회사에서 그 배가 침몰했을 때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보험을 들어준다고요. 아, 한국에서 내 마음대로 만드는 배를 갖다가 세계적인 보험회사에서 뭘 믿고 보험을 들어주냐고. 중간에 부러질지 엎어질지 모르는데. 응?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을 지면은 보험값을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 가입을 받은 A라는 보험회사가 이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냐? 이 자기가 보험료를 받으면 나중에 이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화재 C랜드 사건 뭐 이런 거 나면 그 뭐 다 보상해줘야 되고 다 건물 다시 줘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데는 시장이 다 불났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만약에 그걸 들어줬으면 그 보험료 밀품 받고 그거 다 물어줘야 돼. 에? 자, 그럼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대문 시장에 상가가 나한테 보험이 들어왔다. 가서 다 따져봐가지고 보험을 거긴 이득이니까 보험에 불이 안 난다는 판단이 돼야 이게 보험을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 못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20층이라는 건물을 보험 가입하면 A라는 회사에서는 20층에다가 이 현장에다가 전기, 건축, 기계 전 분야의 엔지니어들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시공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감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전부 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전문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 건물을 싹 뒤지는 겁니다. 뒤져서 이 건물은 딱 다 뒤져보니까 보험의 A급이다. 요율.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아도 이 건물은 전혀 불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보상해줘도 됩니다. 하는 얘기죠. 그럼 100만 원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가입 증서를 확인을 써주면 그 가입 보험에 들어간 거를 확인해가지고 전력회사에다 갖다 주면 불 주고, 수도국에 갖다 주면 물 주고, 통신회사 갖다 주면 통신회사는 연결시키고, 모든 시스템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 없죠. 보험회사에서 다 하니까. 소방직 공무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긴 어떤 부조리가 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 우물딱지물딱 할 수가 없어요. 시공도 마찬가지고. 응?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보험에서 딱 끝났어. 들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 유지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번에 중국에서도 무너졌지만 막 2층을 막 불법으로 막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주기적으로 15일에 한 번이면 15일에 한 번씩을 전문 기술자들을 그 건물에다 보내가지고 계속 체크합니다. 이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불법이 없는가? 불법 만약에 변조를 했다 그러면 바로 레터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언제까지 시정 안 하면 단전 단수 바로 통보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불법 개조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에 A급이 나오도록 이 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완벽하게 짓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득이야. 왜? 보험료에서 다시 리파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어느 회사는 어느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어느 건물은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예를 들어서 1층서부터 20층까지 다 했고 이 건물은 11층서부터니까 11층서부터만 스프링클러를 하자. 이거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감지기를 불꽃 감지기 그래가지고 감지기 하나에 50만 원에서 막 100만 원씩 가는 감지기를 갖다 달아놨는데 여긴 7,000원짜리 감지기를 가지고 했다. 그럼 이 건물과 이 건물의 공사비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가보니까 이 건물은 이게 불이 날 확률이 엄청나게 커. 그러면 여기는 월 보험료를 당신네들은 5천만 원씩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 부분을 지정 안 하면 보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싸우려고 질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요, 삼풍백화점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송수에게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같은 시스템은 나라도 다 들어야 돼. 다리를 줬다. 다리를 건설했으면요, 제일 먼저 가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이 어떻게 돼? NFPA. 우리가 지금, 고인간으로 받은 NFPA의
구조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이 가서 다리를 점검해가지고 이 다리는 보험 들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요새 엄청나게 어려워요. 예? 건설 시장 완전히 얼어붙고, 그러니까 설계 안 되고, 예? 각 분야 다 어렵겠지만 특히 건설 쪽이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자, 건설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뭐냐면 덤핑 시공, 덤핑 설계. 이거 문제 되잖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 보려면 어떻게 하냐? 한번 미국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설계다. 설계회사를 설계회사를 오나가 정하는데 A라는 회사가 있고 B, C, D, E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5개 회사가 있어요. 이 설계 사무실은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100억을 달라고 한다 합시다. 설계를 하는데 이 B라는 데는 50억, 여기 30억, 여기 20억, 여기 10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10배네, 10배야. 설계비가. 에?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2로 갑니다. 설계를. 이게 가장 싸니까. 그리고 설계시켜보면 기술력에 대한 차별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00억이다. 이 회사는요, 설계를 하면 이 회사에 설계한 거는요, 보험에서 나중에 체크했을 때 거의 A 플러스가 나옵니다. 네? 완벽하게 설계되는 거죠. 그 설계 능력이. 여기는요, E 플러스야. 그러니까 오나로 봤을 때는 10억에 설계하는 것이 싼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하는 회사가 와서 10억에 하겠소 하고 해가지고 견적서를 내더라도 그걸 선택을 안 해. 네? 그러니까 덤핑 설계가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볼까요? 시공도 마찬가지 시공.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어디가 철저하게 하냐? ABC 회사가 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조금 차이가 나오겠지만 여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덤핑이 들어갈 수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A라는 거는 보험의 수가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A라는 회사들로 하면은 보험 수가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그 이득을 갖기 때문에 오나는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율이면서도 아주 엄청나게 그 보험료를 하는 돈이라는 걸 가지고 리액션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의 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들어온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하루에 다 바꾸기는 뭐하지만 정부에서 발주되는 만약에 교각, 정부의 청사 이런 것부터라도 관에 대한 것부터라도 관의 건물부터라도 보험의 회사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중무검사를 하고 소방검사를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이걸 민간단체에 점진적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면 지금처럼 나오는 시랜드 화재라든지 인천 호프집 사고라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수하다고 하는 거지 단지 무슨 뭐 미국이 힘이 있었다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사고를 막는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간 기준 표준을 제정하는 이유. 자, 보세요. 세계 기준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움직이는데 소방법, 올해 소방법하고 내년 소방법하고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소방관들이 모여가지고 소방법을 개정한다. 이 테이프도 소방관들이 볼 수 있고 공무원들이 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뭐 그걸 문제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민간인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관련 그 기술에 관련 법을 민간 학회 쪽에다 넘겨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하는 길이에요. 이걸 국회에서 1년 전에 땅땅땅 해가지고 기술 관련되는 법을 개정하기를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정부에서 그 항상 얘기하는 정말
부실시공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대형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시스템 적용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 안 되니까 정말 외국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우리가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미국의 관련 코드나 규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련되는 것은 여기 보면 이게 오사, 어? 그러니까 직업에 관련된 세이프티와 건강에 관련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그 강제 규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IEEE에서 나오는 IEEE는 학자들이, 예? 전기에 관련된 학자들이 논문만 내는 데가 아니고 IEE에서 제정된 실무의 스탠다드, 코드는요, 그건 바로 미국 ANSI로다가 그냥 바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IEC하고 그 다음에 NFPA의 NEC 코드와 NEC 코드가 어디 보면 미국 전기 쪽에서는 저기를 움직이는 코드다 이거야.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감지기 하나를 개발했는데, 자, 우리나라 7,000원짜리 감지기 해가지고 설치해도 소방검사 똑같이 나오고, 50만원짜리 설치해도 소방검사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건물주가 50만원짜리 감지기를 쓰겠어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쓰고 말지.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이 적용이 되려면 이런 건물주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감지기에 신규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검정공사에 검정을 받아야 돼. 검정을 받아야 소방검사가 그거에 의해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저 IEEE나 그 NFPA에서 발행하는 그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적인 잡지가 있어요. 거기다 논문을 실어. 감지기를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공인기관에다가 전부 다 실험한 결과 이 제품이 성능이 이렇게 개런티가 됐다. 이 논문을 실으면 그 논문을 실은 순간 그 감지기는 형식성이 된 겁니다. 어? 이렇게 신속하게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감지기 하나 만들면은 형식승인 갖다 줘야지. 근데 형식승인 갖다 줘도 거기에 검정 기준이 없으면 안 되지. 에?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지기가 아니면 시공이 안 됐으면 소방검사 낼 수 없지? 되겠어요? 어? 지금 우리 내선 규정이 뭡니까, 내선 규정? 내선 규정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에? 아니, 레코멘드 아니야, 레코멘드. 에? 내선 규정이 레코멘드라고요. 에? 이건 규정이 말이야. 시행규칙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거 아니면 불 못 받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에? 그럼 이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 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내선 규정 케이블 추례 같은 경우는요, 미국 NEC를 그대로 베껴놨어. 그런데 안 맞아. 왜 안 맞냐? 미국 NEC의 내선 규정 케이블 추례로 가려면요, 전선을 미국 전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에? 그 미국 전선에 의해서 내선 규정의 그 미국 케이블 추례의 NEC의 케이블 추례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번역해서 그대로 정해. 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일본 거 베껴놓고 어떤 건 미국 거 베껴놓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걸 가지고 불을 주냐 안 주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인제는요, 우리가 인제는 좀 이제 대국적으로 봐야 돼.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요번에 일본이 1999년도 전기기술 기준령에 사용된 검사를 말이야 자율검사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내 건물 내가 이제 알아서 검사하겠다는 거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일본 그렇게 변화하기 싫어하는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전체 강의한 거를 다시 정리하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국내 코드가 전부 다 법으로 다 묶여 있는데 기술에 관련된 법은 전부 다 이거를 민간단체, 학회, 권위 있는 단체에다가 국가에서 넘겨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체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 기준도, 검사 기능도 경쟁체제 내지는 이걸 보험회사 쪽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서 보험회사에서 요율로 매기도록. 자동차 면허, 자동차 운전이 좋은 일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에 벌점을 매기고
예? 사고 많이 내고 위반 많이 하면 자동차 예?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 위반을 더 하잖아요. 그거를 위반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험료를 내면요. 이거 위반 막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자동차 검사 내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3만 킬로 넘으면 엔진오일 갈고 펜펠트 갈고 내가 쓰면 내가 불편해. 그걸 국가에서 말이야 7년에 5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하고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 어? 내 차는 내가 알아서 해. 국가에서 그거 타치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미국에서 그렇게 천주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걸로 가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차 찌그러진 거 내가 피고 다니냐 이거지. 이제 내 건물 내가 불나면요. 내 건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건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불을 받든지 내가 검사를 받든지 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든지 세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가는데 그거 가면 안 되지. 예? 여러분들 말이에요. 건물이 준공되면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준공돼가지고 넘겨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커미션이 테스트라고 해서 한 달 동안 테스트합니다. 한 달 동안. 응? 펌프, 메가링 뭐 전부 기능을 처음부터 테스트해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건물주한테 넘겨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며칠 만에 예? 점검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따집니까? 예? 이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이 이제 자율적으로 글로 가야 되고 세계 기준이 그런 체제로 가고 있고 어? 왜 우리가 가야 되고 왜 IEC하고 NEC를 비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실 거는 지금 이제 기득권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도 이 자체 가지고는 해외 경쟁에서 이제 어떤 라인이 오픈 라인 오픈된 경쟁 체제에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어? 그러면 기술자가 내선 규정에 예를 들어서 숙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KS에 숙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규정에 숙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이 되겠어요? 그럼 그거 지금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되고 어떻게 돼요? 그거 공부해야 돼. 에? 지금 우리 의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계속 여기 기술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해라.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2000년에 지금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10년 뒤에 이 테이프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거짓말한 것처럼 돼 있으면 저는 이 테이프를 영상을 가지고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세계 파라다임에서 가는 부분이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강의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IEC와 NEC에 대한 그 기술적인 비교 검토를 샘플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